저번 시간 셀트리온 50% 무상증자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요약을 드리면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실질적으로 주식 배당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구독자님이 그 공시를 보고서 평을 남기길 호재로 보입니다. 배당금 발생으로 보이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실질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식 배당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무상증자 사례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NHN도 두 차례 무상증자한 사례에서 가격이 이제 낮아진 게 바로 반등해서 원래 가격대로 복귀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사례도 보면은 여기 와서 이제 가격대가 이쯤에서 이제 놀고 있었죠. 여기나 뭐 이런 데 있었습니다. 가격이 이제 2만원대 위에서 있었는데 이제 18,0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니까 다시 제자리로 가격이 다시 제자리로 올라와서 오히려 여기보다 더 위로 올라왔죠. 원상복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상증자 이후에 공시 이후에 다시 가격이 2만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주들은 엄청난 이익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격이 다시 원상복귀 돼서 그 뭐 손해도 아닌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주식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이득인 거죠. 원래는 이제 가격이 떨어진 만큼 주식 배당이 들어와서 이 손실을 메꿔주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실제로는 가격도 원래로 돌아와가지고 이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덤이 되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가능하려면 이제 성장성 높은 회사들이 이제 무상증자를 했을 때라고 설명하고 있고, 자, 셀트리온은 준비를 아주 단단히 했는데요. 이제 지원군도 데리고 왔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도 800억 원을 장전해놓고 장내 매수를 때리겠다라고 했고요. 셀트리온도 자사주로 180억 원을 장전해놓고 장내 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은 무려 이제 1,300억 원에 대한 총알을 장전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닌데요. 일단 이거부터 공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사주 취득 공시로 넘어가 보면은 여기 5월 9일자에 나왔죠. 그래서 그 무상증자가 5월 10일에 나왔으니까 그거보다 더 하루 전에 나왔습니다. 금액을 보면은 여기 취득 예정 금액이 180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정해졌냐? 37,000원 종가를 기준으로 정해졌고, 수량은 여기 밑에 보면은 주식수가 50만 주를 하겠다,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 셀트리온은 빌려준 주식에 대한 상한 요청을 해달라는 협조문까지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크로스, 주주들 크로스 해가지고 아주 공매도를 이제 저 하늘 끝까지 날려버리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죠. 그 결과가 여기 보이는 이 급등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쇼커버가 일어났느냐 봤을 때 이제 헛질린 공매 세력이라고 보면은 공매도가 많이 했던 여기도 역시 외국의 투자자였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쇼커버링도 나타났다라고 기사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이제 35,000원 내에서 계속 이제 공매도를 했다는 거죠.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은 이제 2011년 말부터니까 이제 이쯤에서 계속 공매도를 해왔다는 겁니다. 공매도를 이제 계속 해왔고, 이제 공매도가 결실을 보는 시기였죠. 여기 떨어지는,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정저점을 깼다. 그리고 이제 결실을 보려고 하는 때 곧장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게 공매도들도 이런데 보면은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계속 낮아져 왔어요. 그런데 그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회사의 반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0일 날 이때 종가로 보면은 약 벌써부터 20% 넘는 손실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다음에 볼 내용이 이제 이번 영상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전에 이제 질문을 주셨던 게, 공매 상환이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공매도 상환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원칙적으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쇼커버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공매 상환이 필요하지 않나요? 결국에 공매 상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계속 대사를 드려야 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쇼커버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럼 주가가 이제 급등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건데, 이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특수한 사례를 찾게 된 건데요. 자,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주주가 있고 공매도가 이제 있잖아요, 세력이. 그러면은 주식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 받을 때는 이 주식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잖아요. 주식이 공매도한테 있다. 그럼 이 주주한테는 지금 이제 주식이 없으니까 다시 달라고 되잖아요. 이렇게 다시 내놔라. 그래야 이 주주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원칙인데 이제 시장이 그 이제 매번 이제 공매도한테 다 받는 게 좀 이제 비효율적이라 생각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 그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은 내가 그냥 그거까지 다 쳐가지고 한 번에 줄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간단하게 요약을 했고 설명을 이제 자세히 해보면 이제 기준일 당시 무상증자는 주식 보유자에게 권리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주주가 내가 그 무상증자 받아야 되는데 주식이 없어요. 그럼 못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주식은 대차한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대차를 해놨잖아요. 내 여기에 주식 잔고에 쫙 쌓아놨어요. 나중에 매도 치려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권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 보유자가 지금 공매도 세력이거든요. 주주는 주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빌려준 경우에 기준일 전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이 주주는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차입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얘네가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그렇다 해도 그러면 이거 불합리하고 매번 상환 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주주들이 모든 종목의 주주들이 뭐 무상증자나 그런 거 할 때 공매도한테서 다 상환 요청을 해야 되는가 너무 비효율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은 대차 거래를 해도 소유권 이전 아니기 때문에 배당 및 증자권은 이제 여전히 원 주인한테 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칙대로는 주식을 빌려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를 대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약상 빌린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계약입니다. 주주와 공매도 간에 계약을 해서 빌려준 거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이제 너가 만약에 증자를 받을 때 어떻게 할까 이런 협상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거의 이제 자동화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이거 또 내가 빌리는 대신 증자를 하는 거 있으면은 내가 나중에 돌려줄 때 킵해뒀다가 한 번에 돌려줄게라고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주가 상환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은 공매도가 상환 안 하고 이 증자 받은 것까지 합쳐서 나중에 한 번에 돌려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이 여기입니다. 이제 원 소유자에게 이제 배당 및 증자권이 기속이 되는데 그래서 차입자는 상환할 때 무상증자 받은 주식도 함께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환해서 이 원소유자가 받는 게 아니라 차입자가 그것까지 받은 거를 한 번에 나중에 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상환을 요청하지 않으면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주주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그 유무상 증자를 위한 내 주식 상환 요청 운동을 건의합니다. 요 내용에서 따르면은 주주가 상환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차입자, 공매도 세력들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나중에 내가 이제 필요할 때 무상 증자 받은 것까지 같이 주면 되지 않느냐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한 연유로 이제 셀트리온도 주주들에게 공매도 세력에게 빌려준 주식에 대한 상환 요청을 해달라는 협조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협조문을 상환 요청 협조문을 보냈다. 그 이유는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내가 유무상증자에 참여를 하는 그 권리를 내가 가져야 되니까 상환해달라 라고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쇼커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고 주주들도 적극적으로 상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의 주제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